자, 첫 번째 제보 후 공포의 노래방 손님입니다. 먼저 지난 방송 내용 보고 오시죠. 지난해 3월에 그 한 남성이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훔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CCTV에 다 저렇게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절도죄로 고소를 했고요. 잡혀서 벌금 30만 원 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부터 제보자랑 저 남성 간의 질긴 악연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지난해 11월인데요. 저 남성이 제보자의 노래방을 다시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노래방 문 앞에 쓰레기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가져와서는 잔뜩 무단 투기를 했고요. 아이고. 네, 저렇게 버리더니 또 노래방 간판까지 훼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그게 다 영상으로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결국 제보자는 저 남성 다시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덕분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제 덕분에 지금 정신병원에 간 거예요? 지금 계속 음을 파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다 진짜 일 나는 거? 아니 또 진짜 실은 계속 교도소 갈 생각은 교도소요? 네. 교도소 왜 가요? 교도소는 안 가요. 왜 안 가요? 단수폭행으로 교도소 안 나와요 어차피. 단수폭행은 벌금이랑 집행유예 벌금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병인 것 같은데 병이라고 해서 제가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어디까지 제가 이렇게 진짜 제가 죽어야만 이제 끝이 나는 건지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경찰관들도 보호를 안 해주시니까 제가 분명히 현장에서 체크를 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풀어져 버린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 본인이 절도를 해놓고 왜 사장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시 가서 쓰레기도 투척을 하고 사장님을 폭행까지 한 거잖아요. 적반하장 아닌가요? 심지어 이 경찰이 보는 앞에서도 사장님한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와우, 그렇군요. 자, 뭐 위험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뭐라도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폭행 사건 지금 수사가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됐습니까? 현재 상해 및 그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퇴원한 상황인가요? 이게 한 달 만에 퇴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사장님을 이렇게 협박하기 시작한 건데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진 상태인데도 그 다른 수단으로 사장님한테 연락하는 등 공포와 위협을 느끼고 계시다는 그 추가 제보가 들어와서 직접 뵙고 왔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훔친 손님이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곳에 찾아와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습니다. 사장님과의 질긴 악연이 시작된 겁니다. 저희 가게랑 저로 이제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초심매체 연락 금지가 이제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걸 어기고 이제 최근에 지인 핸드폰을 통해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취해가지고 유혹을 하고 제 돌아가신 어머니를 비하를 하고 협박까지 한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정말로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보복성으로 쓰레기를 투척하고 간판 및 안내판을 훼손했을 때 합의를 해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저를 스토킹 범죄로 어머님께서 고소를 하셨더라고요. 아드님이 정신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다시는 저희 가게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은 조건으로 이제 합의를 해드렸던 건데 어머님께서도 그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길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이거를 정말 수도 없이 말씀하셨고 정말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한 번만 합의를 해주시라 말씀하셔가지고 울먹거리면서 말씀하시길래 저도 이제 어머니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어머님을 보고해드렸어요. 합의를 해드렸는데 폭행 당일날 제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정신병원에 있을 아드님이 나와서 저를 폭행을 할 수가 있느냐 여쭤보고자 이제 연락을 드렸던 건데 그걸 가지고 스토킹 범죄로 이제 고소를 하신 겁니다. 피의자 조사를 최근에 받았는데 정말 수치심이 들고 힘들더라고요. 자, 본방을 보면서도 계속 걱정이 됐었는데 저 손님이 사장님을 3개월이 넘게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었을 줄이야. 그리고 가해자 부모님의 태도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합의를 해달라고 울먹거리다가 오히려 이제는 피해자를 스토킹으로 맞고소를 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혹시 사장님이 가해자 부모에게 계속 전화를 건 건가요? 사장님께서 그 3일 정도 연락을 했는데 가해자 부모 측에서 차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연락하는 내내 좀 불편하다던가 연락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사장님도 어머니가 이렇게 연락하시는 거 불편합니다. 한마디만 하셨어도 연락을 더 이상 안 했을 텐데 예전에 그 합의를 할 때처럼 연락을 잘 주고받다가 갑자기 2달이 지나서 이번에 스토킹으로 고소한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 살려달라고 막 눈물 펑펑 쏟으면서 이렇게 애원하다가 딱 이제 합의를 해주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말이죠.
혹시 쌍방으로 고소하려고 연락을 받아준 건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 사장님의 고인이 된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이야기를 한 게 저는 너무 화가 나요. 맞아요. 이 사장님 어릴 때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신 게 이제 평생 가는 슬픔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이런 것들 모두 종합해서 협박죄랑 모욕죄로 이제 추가 고소를 하셨다고 합니다. 가해자 언행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잖아요. 혹시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인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요. 이 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가해자 어머니가 가해자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게임하거나 술 마시러 갈 때 아니면 집 밖을 아예 안 나갔다고 합니다. 혹시 그럼 뭐 알코올릭이에요? 안 그래도 가해자가 사장님한테 그 폭행한 직후에 전화를 해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이 반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와중에 태도인데. 술을 마시자. 네, 맞아요. 이런 가해자의 태도부터 뭐 최근에 있었던 또 다른 위협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많은 걸 바랐던 게 아니거든요. 이제 가해자분이 마이크를 본인이 안 가져갔다고 끝까지 부정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하시고 진정하게 사과를 해달라. 끝까지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뭐 가져갈 이유가 없다. CCTV에 다 찍혔는데 판사님 앞에서 저를 거짓말쟁이 취급을 하고 저건 조작된 증거 영상이다. 라고까지 하면서 법원에서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 이제 뭐 판결은 이제 당연히 가해자의 잘못이 되었죠. 근데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저한테 원한이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와 사장님을 폭행한 가해자. 그러고서는 사장님께 술을 마시자고 전화했습니다. 혹시 술 드세요? 네? 술 드세요? 술이요? 예. 마시는데 별로 안 좋아요. 왜요? 제가 합의금 원하는 대로 드리고 술 한 잔만 하실래요? 저랑? 저 술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니, 합의금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주실 수 없으시잖아요, 지금. 어머니 부탁드려야죠, 또. 아니, 얼마 전에 100만 원인가 내셨다면서요, 또. 예, 어머니가 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러고선 최근에는 또 다른 위협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인이 말을 해줬는데 정확히 이제 언젠지는 확실치 않으나 여기 보시면 상가 건물입니다. 4층까지 있는데요. 쓰레기를 투척했을 때도 저기 2층에 올라가서 쓰레기를 투척을 했었는데 그 2층에서 칼을 들고 저를 기다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충분히 이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다. 야, 이거 너무 좀 충격적이에요. 폭행 맞아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술 한잔 합시다. 이 상황 자체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납득도 안 가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약간 장난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가해자가 사장님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는 상황 다 보셨는데 자, 경찰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이 사장님께서 경찰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지적하신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2월 28일 폭행 당했을 당시에 이제 지구대분들이 출동을 하셨을 때인데요. 가해자랑 피해자를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이렇게 상황을 들어야 되는데 CCTV에도 나오지만 분류해놓지도 않고 이렇게 듣다가 제가 또 폭행을 당하거든요. 이제 한쪽에 이제 4분 정도가 서 계셨는데 2분은 주머니에 손 꽂고 있고 1분 정도가 이렇게 겨우 말리셨습니다. 제가 맞았을 때 체포하지도 않아요. 지구대로 데려가지도 않고 그 이야기 듣고 가해자가 주변에 손님까지 폭행하려고 하니까 지구대로 데려가시더라고요. 그것까지는 뭐 경찰관들 판단이 그렇다니까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문제는 지구대 데려가서 가해자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왜 풀어주셨냐니까 법이 그렇답니다. 본인들이 경찰차로 가해자 집 앞에 내려주고 부모님께 인계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머님께 통화로는 아들이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다시 또 찾아오려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평문 감사실에 이제 민원을 제기하게 됐었죠. 근데 이제 민원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지구대 경찰관분들 말씀만 듣고 형이 없음으로 종결이 됐고요. 본인이 그렇게 억울하시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시 한번 민원을 제기하시라. 이게 누가 봐도 저는 보복범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담당 형사님께서만은 보복범죄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다 이렇게 뒤져서라도 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좋았을 텐데 법이 피해자를 너무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경찰이 보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발길질을 팍 하는데도 그냥 이 제보자 사장님이 정말 화가 나실만 하겠네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법이나 제도, 수사기관의 대응이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이랑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장님께서 계속되는 경찰 조사에 정말 지쳐 보이셨는데 결국 부동산에 이 가게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자, 이 사장님 좀 되게 젊으신 분이던데 맞아요. 처음에 이 노래방을 오픈했을 때 이런 일이 있을까 상상이나 하셨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이 30대 정말 젊은 사장님이고 그 노래방을 연 지는 1년 반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방송 나가고 나서 저희 본방 나가고 나서 단골 손님들이 이 응원글을 적은 메모장을 좀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평소 사장님이 손님들한테 얼마나 진심으로 좀 대했는지 느껴졌는데 너무 안타까웠고요. 그 사장님이 현재 어떤 심경인지 좀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진짜로 가해자가 저희 가게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집이. 가게도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저는 이제 장사를 못한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인데 저는 진짜 그냥 처음입니다. 이 가게를 하는 게. 제 가게를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았고 손님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좋았는데 그 손님 단 한 명 때문에 제 가게를 접어야 된다는 게 너무나 힘들고 슬프고요. 이게 그 경찰서에서 지급해준 스마트워치입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분들한테 이렇게 지급을 해주시나 보더라고요. 처음으로 제가 이런 걸 쳐보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너무 정말 힘듭니다. 그 가해자와 비슷한 체형을 가진 남자만 보면은 제가 심적으로 너무 무섭고 힘이 듭니다. 밤에는 당연히 돌아다니지도 못하고요. 본인이 한 잘못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 않을 뿐더러 본인 말로는 기억조차 못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고 가족분들에게마저도 제가 이제 희망을 걸었다가 배신을 당한 상황이라 이거는 정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받으시고요. 자, 매번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는 도망 다니고 자, 이 평범하고 착실하게 사는 분들만 정말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그만 괴롭히고 치료받고 죄값 치르세요. 두 번째 제보 후 이어갑니다.